다음 신사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김효일주에게 병원연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의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그러한 흐름에 맞추게 되면서 기운 작용이 더욱 강화되어 갑니다. 다만 도화살의 기운은 무조건 긍정적 관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기와 질투 또는 구설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부정적 주목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해도 남들보다 더욱 주목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효일주에게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편인이 됩니다. 인성의 기운이 도화살로 작용하는 것은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분위기와 지성미가 커지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기운의 특성상 인성이 잠재된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솟구치게 되는 면도 생기기 때문에 김효일주는 본인 스스로 이러한 돌발적 느낌에 대해서는 일관적이고 기연성 있게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어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김효일주 일지묘목도 도화살의 기운인데 병운년의 오화 도화살과 달리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묘목과 오화 도화살은 관성과 인성이 되고 목생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인성의 깊이를 더하게 되면서 김효일주는 병운년에 근성 있는 모습과 더불어 큰 포용의 기운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묘목 편관의 경계심과 낯가림이 풀어지고 여유와 배짱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더해지게 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김효일주에게 책임의 일을 부여할 때 신뢰감 있고 안정되며 일관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김효일주는 병운년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효일주에게 병운년의 양인살 기운은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만의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그것은 뚜렷한 고집과 근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외부의 압박이나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기도 하고 자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기 확신과 고집스러움이 강해지면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맞는 방향성일 때에는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틀린 방향성일 때에는 또 그만큼의 부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효일주는 병운년에 직관적 느낌에 의한 확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좀 더 확장적이고 합리적 계획과 목표의 틀 안에서 자신의 기운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다면 큰 에너지 낭비 없이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설의 관점에서 김효일주 일지묘목을 기준으로 병원년의 지지노화는 육해살이 되고 일지묘목은 장성살이 됩니다. 육해살은 명칭의 의미로만 보면 육진, 즉 가족이 해를 입는 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극단적 부정성과 달리 기운관계의 작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 긍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해살은 기준이 되는 일지묘목이 기운 흐름에 있어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몰입의 단계가 됩니다. 그만큼 일지묘목의 작용에 있어 군더더기 없이 집중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김효일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일지묘목 편관의 기운이 빠르게 오화 편인의 기운으로 수렴하면서 일간 기토에게 안정적 힘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의 기운으로 빠르게 수렴하고 인성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면 자기 세상에 안주하고 게을러지며 새로움을 향해 움직이려는 행동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성이 화기운일 때에는 결국은 밖으로 그 기운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김효일주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바를 향해 좀 더 미리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해살은 지게의 지지대에 비유되기도 하는 살인데 이 기운이 인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신과 세상을 향한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품고 크게 버티면서 자신의 기와 재능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기쁨과 효용성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크게 형성되는 인성의 잠재력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위기감과 절박함, 책임의 무게감 속에 들어가면 좋고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좀 더 큰 공동체의 명예와 혜택을 위해 움직이려 할 때 그에 걸맞게 더 큰 주변의 지지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김요일주가 병운년에 어떤 압박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의 시그널로 생각하면 좋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김요일주 일지묘목은 병의 기운이 됩니다. 병은 병상에 놓은 환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실제 병이 나서 아프다는 의미는 아니고 병이 난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측은지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관조적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병이 나면 그것을 치료하고 추가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예민해지며 미리 준비하고 앞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병이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면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잘 수긍하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욱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김요일주의 병의 기운에 대해 병운년에는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은 일간의 기운 흐름에서 제왕이라는 절정의 바로 전 단계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점을 향한 목표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으면서 아직 완전히 정점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는 제왕에 비해 덜한 상태입니다. 또한 장생과 목욕, 관대의 흐름을 지나온 기운이기 때문에 의욕만 넘치고 유연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숙미가 자리잡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적당한 여유로움과 열정, 지혜가 균형감을 이룬 흐름이어서 보통 12운성론의 기운 흐름에서는 건록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완숙한 상황 조율 능력은 자신의 부정성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넘기고 무시하려는 특성으로 나타나기에 목욕의 당교와는 또 다른 느낌의 안하무인적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록은 각종 구설수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 무조건 아무런 구설 없이 안정적이기만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김요일주의 병의 기운이 병운년에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병의 공감 능력에 더해 건록의 힘과 유연함이 함께하는 것이 되기에 김요일주에게는 넓은 포용의 마음과 안정적 무게감에 더하여 상황 적응력도 커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관운의 힘도 긍정적이고 합격과 계약의 기운도 커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성 또한 잘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조직을 이끌거나 누군가를 트레이닝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원칙과 믿음의 틀 안에서만 이끌거나 김요일주 자신만큼의 역량 발휘를 할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기존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익숙한 것을 이어받아 확장하는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시작의 흐름을 탈 수 있고 시행착오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